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탐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업재보험법 상강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했던 게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들 배워봤다 그죠? 자격 취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권 문제라고 이야기했고요. 개별 기준에 의한 업무 정지, 그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까지 해서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키워드 중심으로 개인정보, 금품 같은 경우 611, 자기에 관계된 거 366, 손해평가 요령, 부적절한 행위 경고 3개월.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입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자,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험 모집이나 손해평가 등을 그죠?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가 모두 나가는 거 아니죠? 맞죠? NHS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번 볼게요. 보험 모집은 어디에서 위탁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안 되는 거 해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이렇게 농업협동조합 중앙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에, 산림조합 중앙에. 중앙에는 모두 해당이 없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모집인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에, 산림조합 중앙에 임원이라고 했죠. 임원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농협은 NH손보, 그죠? 재보험 사업자 자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죠? 사업을 영위하고, 그죠? 보험 모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업자에도, 그죠? 농협중앙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농협중앙에 어디에 해당한대요? 나중에 이제 농협중앙에 어디 해당하면 통계 수집하는 데는 해당이 돼요. 네, 모집이나 사업자로는 농협협동조합 중앙에 들어가지 않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서 모집하느냐? 지역 농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역 농협에서 하고요. 축산 쪽은 지역 축산업 협동조합이 되겠네요. 그러면 수산업이면 수산업은 지역이란 말을 쓰지 않고 지구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 수산물 가공 수산업 협동조합, 수협은행 들어갔네요. 그죠? 수협은행 앞에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산림은 지역 산림조합, 그 다음에 각각 붙는 게 뭐냐면 품목별이라는 게 붙죠.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위에도 그죠?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 협동조합의 품목별로 인해서 산림조합이나 협동조합들은 되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능금, 그죠? 따로 이런데 능금 농협이 들죠. 이런 걸 품목 농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예요. 협동조합은 품목별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지역이 다 붙는다는 거, 지역에서 다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사정법인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장 회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표제, 해패, 그죠? 한손협, 농제협,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해패예요. 비영리법인은, 해패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험 모집과 손해평가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해패가 위탁받는 것은 모집은 아니고요. 해패는 손해평가 업무만 위탁받습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따가지고 나와서 보험 모집하지 않잖아요. 손해평가 조사만 하죠. 손해평가 업무만 위탁받는다는 거. 비영리법인도 모집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을 나중에 받게 돼요. 자, 피해가 있어가지고 손해평가를 하고, 그죠? 피해율이 얼마만큼 나와서 보험금을 타게 됐어요. 계약자가. 보험금은 항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 전용 계좌가 있다는 거. 계좌를, 당연히 그죠? 수급근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겠죠. 그것을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라고 하고요. 만일에 수급자의 신청에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서 보험금을 그 계좌에 이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지정한 곳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이체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수급 계좌로도 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이 수급권자, 보험금을 타는 사람, 그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문정변서를 확인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험금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7회 때 시험에 나왔죠.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본다,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런 거 굉장히 용어 잘 보시라고 했어요. 보험금 수급 종료 계좌로 이체 받지 못할 경우에 그죠?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그죠? 신분증 확인 거쳐가지고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답니다.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보험금은 보통 압류를 할 수 없어요. 없는데 단서가 있어요.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라고 했어요. 축사, 그죠? 가축 및 축산시설물. 축산시설물을 처음에 지을 때, 그죠? 제일 처음에 지을 때 우리가 보통 축협에서 요거 담보 잡고 대출 받죠. 그죠? 그래서 만일에 그럴 경우에는 먼저 축협에 그 근한이 있어요. 담보로 제공됐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수급 전용 계좌에서 압류할 수 없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떤 거 압류가 안 되는지. 자, 기본적인 이거는 딱 보장이 되네요. 그죠?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 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은 안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중에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는 안 된대요. 그죠? 요거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죠?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재해보험 외에도 정책보험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보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풍수의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 풍수의 보험이라는 것은 풍해, 수해로부터 그죠? 재해가 있었을 때 보장 받겠다는 거죠. 만일에 그 정책보험을 따로 들었어. 그죠? 따로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중으로 지급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보장을 받지 정부가 다시 농업재해보험법에서 또 지급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수의 보호법 이거는 잘 알아두시고요. 이 과목에서도 예전에 나왔었죠. 자, 이제 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금의 내용이 아닌 것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기금의 내용은 아니네요. 그죠? 윗부분은. 자,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보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보험료는 전부 아니에요. 그죠? 일부고요. 재보험 운영비는 전부 일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험료가 앞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집니다. 이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요. 전액 지원을 합니다. 순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와 계약자가 각각의 자에게 해당되는 비율만큼 내게 돼요. 그죠? 자, 여기에서 보험료의 일부 순보험료가 되겠죠. 보험료의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부가보험료는 지금처럼 재보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전부 지급은 아니에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것 역시도 무조건 지원 아니에요. 아니고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지자체장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할 때는 어떤 거를 확인한다고요? 가입 현황서, 보험 가입자 기준 등을 확인해가지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지원하고요. 재정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우리가 NH 손보에다가 농업재해보험을 들죠. 하지만 요거는 그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내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내줄 가망성이 많죠. 그대재해들이 터졌을 때. 그래서 이 재해보험도 다시 보험을 들어요. 원래 보험회사가 다시 보험을 또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감당 못할 그 보험금들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을 어디에 드냐면 정부에 듭니다. 정부에 들더라. 자, 농업재해보험이 다시 드는 보험을
농업재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농업재보험에 드는 제일 처음 이 농업재보험은 뭐냐면 원보험이 되겠죠. 두 번째, 농업재보험 여기 재보험 사업자가 다시 정부에 드는 것은 재보험이 되는 거예요. 재해보험하고 재보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보험 사업은 누가 하냐면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해요. 자, 그리고 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이 재보험 사업에 대한 일부는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냐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죠. 앞에서도 농금원, 그죠? 농금원은 뭘 줄인 건가요?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농금원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더라. 이 위탁 업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회계 업무, 재보험 납입받는 의무, 그죠? 재보험료, 그다음에 재보험급 지급 의무, 여유자급 운용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있나요? 그리고 농장하고 해장은 이 재보험 사업을 영위를 하려면 당연히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으면 기금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보험 기금을 설치하는데요. 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 계정을 설치합니다. 어디에? 한국은행에. 이것도 예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을 다른 걸로 바꿔갖고 나왔었죠.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금 관리, 재보험에 대한 기금 관리는 다른 회계하고는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 기금 조성은 어떤 걸로 하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기금 조성은 재보험료. 당연히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재보험료가 되겠죠. 그죠? 정부나 정부 외에 출연금, 그다음에 재보험금, 해수자금, 그다음에 보험금 잘못 나가갖고 다시 해소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익금 또는 수입금, 차입금, 전입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농장이나 해장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 생각하면 차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입금이 있는 거예요. 차입금, 전입금 다 포함입니다. 자, 기금의 재원 조성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왜 중요해요? 자, 앞에 쭉 늘어났던 거 가나다라 마바사로 쭉 다시 정리했습니다. 재보험료. 재보험료이지 기금 조성을 재보험금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 재보험금의 해수자금은 되지만 재보험금은 아니에요. 금 이렇게 하면 재보험금만 이렇게 나왔다면 아니에요. 출연금, 재보험금의 해수자금, 그다음에 그 밖에 수익금, 차입금 된다 했어요. 농어촌 특별세 사업 개정 등으로 받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당연히 재보험금 주려고 쓰죠. 기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재보험금을 지급하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보험금의 지급. 차입금도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차입금의 다시 원리금 상환으로도 쓰이겠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도 쓰이더라. 자, 기금의 재원 조성이 출연금이라고 해서 자, 기금의 용도에 출연금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맞을 거야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이 경비에는 우리가 위탁 경비 있었죠. 농금원에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위탁 경비도 포함이더라. 위탁 경비는 포함되지 않더라 하면 틀린 거예요. 잘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농장 회장이 요거 재보험 사업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비는 다 지출이 가능하겠다. 그죠? 출연금이 아니라는 거 기억 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기금은 누가 관리할까? 당연히 농장 회장이 관리하죠. 농장,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 회장, 해양, 수산부 장관이 됩니다. 위탁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농금원에 한다고요.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 그죠? 위탁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회계 업무, 재보험료 납입받는 업무, 그죠?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그다음에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업무, 그 밖에 업무, 그죠? 기금관리 운영은 누구? 대통령령. 앞에 했던 거 다 복습이에요, 지금. 자, 기금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농장, 회장의 협의하에 기금의 수출과 수입을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공무원을 어떻게? 기금 수입 징수관, 기금 재무관, 기금 지출관,
기금 출납 공무원. 자, 수입과 지출을 그죠?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기재부 많이 나왔죠. 기획재정부, 공무원 했는데 공무원 해놨네요. 공무원, 기금, 출납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금 출납원은 어디에 나오느냐? 아래에. 자, 농장해장협의하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농장해장하에 소속 공무원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업무를 위탁하는 곳 있다고 했죠. 어디? 농구문. 농구문에서 당연히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수행하는 그 직원이나 임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농구문에서도 임원도 있고 직원도 있어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수행하는. 자, 임원은 누구? 보겠습니다. 기금 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 지출, 그죠? 지출 행위 담당 임원은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을 각각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죠. 수입과 지출을 각각 이제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임원은 한번 볼게요. 임원은 어떤 거냐면 지출 업무 그다음에 출납 업무를 이제 하는 임원도 뽑고 직원도 뽑아요. 농구문에서도. 임원은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 수입 징수관 의무, 요 의무, 그죠? 자, 기금 지출원인 행위 담당 임원, 기금 지출원, 이거죠? 기금 지출관이죠, 그죠? 잠깐만요. 기금 수입 담당, 이게 굉장히 말이 좀 헷갈리거든요. 이제 말을 설명할 때마다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소속 공무원은 기금 수입 징수관, 기금 재무관, 기금 지출관, 기금 출납 공무원이고요.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 수입 징수관 이 의무를 받고요. 자, 기금 지출원인 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 재무관 업무를 맡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임원이 하는 거고요. 직원 중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기금 지출원입니다. 기금 지출원은 기금 지출관 업무를 하고요. 자, 기금 출납원은 기금 출납 공무원 의무를 합니다. 자, 요거는 직원이 하네요. 그죠? 직원이 하는 거고, 요거는 연구문에서도 임원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원이 되고요. 기금 출납원이 됩니다. 요거 정리 한번 할게요. 이게 막 말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잘 내더라고요. 농구문에서도 임원, 직원이 구별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보험에도 우리가 약정세에 들어가는 어떤 서류들 아까 앞에서도 배웠었죠. 재보험도 약정세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어요. 재보험에 관련된 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재보험 약정세에 들어가는 거 어떤 건지 볼게요. 재보험 수수료. 재보험도 약정 기간이 있으니까 재보험 약정 기간이 있을 거고요. 재보험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 재보험에서. 자, 재보험은 손해평가에 대한 거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재보험 약정의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제가 이게 아니라는 거 앞에서도 취소는 아니라고 했죠. 똑같아요. 이것도 변경 해지에 관한 상황이지 취소는 아니라는 거. 자, 재보험에 대한 거니까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보험금 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취소 안 들어간다는 거, 책임 범위만 들어가지 손해평가에 대한 거 안 들어간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금 수탁관리자, 즉 위탁받는 곳은 농구문이라고 했어요. 농구문은 위탁받아서 일을 했으니까 위탁받은 업무를 어디에 다시 보고해야 되겠어요. 누가 위탁을 줬어요? 농장회장이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농장회장한테 우리 이렇게 했어요 하고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금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회계연도마다 언제까지?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누구한테? 농장회장한테. 누가? 농구문은. 그죠? 자, 이 기금 결산 보고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산 개요. 수입 지출 결산, 재무 제표 성과 보고서가 들어가고요. 기금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안에 결산 보고서가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산 개요, 수입 지출 결산, 재무 제표 성과 보고서이지 결과 보고서, 결산 보고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농장 회장은
이거를 이제 그 제출받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 농장회장도 다시 보고하는 기간이 있겠죠. 어디에? 농장회장의 협의하에 농장회장이 그 뭐 한다 했어요. 협의회 우리 그 심의에 우리 회의한다고 했잖아요. 심의회 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죠? 자, 농장회장과 협의하에 심의를 거쳐서 심의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거는 농장회장이 아니고 차관들이에요. 그죠? 차관들이 장이었어요. 그죠?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갖고 언제까지? 2월 말일까지 누구한테? 기재부 장관한테. 기재부 장관 나오는 거, 기재부 나오는 거 두 개 나오네요. 우리가 앞에 심의위원 구성할 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 1, 2, 3번 있었죠. 3번에 금산기행해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있었죠. 그죠? 기획재정부 있었어요. 기획부, 그다음에 행안부, 그죠? 금산기행, 그죠? 산림부도 있습니다. 그죠? 자, 기획재정부가 들어가는 거 두 개. 심의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구성되는 거 기획재정부 있었고요. 지금처럼 기금 수탁관리자 농구문이 회계 이거 결산보고서 받은 거 농장회장이 결산보고서를 받고 다시 농장회장은 심의회의를 거쳐가지고 회계년도 2월 말까지 누구한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한다고요. 됐나요? 자, 여유자금은 이렇게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거 숫자 나오는 거 있죠? 숫자 나온 거는 바꿔서 잘 나옵니다. 2월 15일, 2월 말일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기금의 설치는 제가 계속 농장회장이 협의해서 관리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기금은 기금 계정 따로 마련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국은행에 지금 기금 정리합니다. 기금 조성은 재보험료예요. 요거 정부 외에 이거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죠? 받은 출연금이 되겠고요. 그다음 차입금도 된다고 했죠? 전입금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기타 자금 그죠? 용도는 재보험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고요. 차입금 했으니까 차입금 원리금 상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위탁경비를 포함한 운용경비, 위탁경비 포함이에요. 그 외에 인정한 되는 기타 경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죠? 농장회장의 협의를 거쳐서 위탁 업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농거몬에. 그죠? 자, 이런 모든 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상황은 어떤 걸로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자, 재보험 사업 관리입니다. 관리로는 어떤 거를 이제 수행하는지 한번 볼게요. 재보험 관리 감독, 그죠? 자, 그다음에 상품 연구 보급, 그다음에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죠? 분석도 있네요. 인력 육성, 그다음에 손해평가 기법 연구 개발, 보급까지가 되겠네요. 자, 이제 보험 사업 관리로 지금 넘어갔어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의 관리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보험을 관리 감독하고 상품을 연구 보급하고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고 인력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손해평가 기법 연구 개발 보급 등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농림축산부 장관이 농구문에 이탁했어요. 그죠? 자, 이탁할 경우에 요 앞에 수행 업무와 약정 체결 업무, 손해평가사 운영 업무 등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수집 관리 업무들이 있습니다. 통계 수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통계 수집 관리 농장 회장이 하는 거죠. 장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장관들이 할 때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었는데 통계 수집 관리를 이 장관들 둘이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요청을 해야겠죠. 필요 자료를 어디에다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이때는 특별히 거절할 사유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요청에 응해줘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 수집 관리를 하는 곳은 또 어디가 있냐면 농업협동, 산림, 수산업협동 모두 중앙회네요. 그다음 수협은행은 항상 포함됐었죠. 여기에 처음으로 농업협동중앙회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서 뭐 모집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자 모두 중앙회에 포함 안 됐었죠. 농업협동중앙회. 유일하게 농업협동중앙회가 포함되는 것은 통계 수집 관리할 때만 농업협동중앙회가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중앙회, 그죠? 산림협동중앙회 모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협은행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되겠고요. 자, 보험회사 되겠죠.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기관 또는 보험 계리를 어부를 하는 보험계리사가 되겠네요. 그죠? 보험계리사. 그다음에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있네요. 우리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협회예요. 협회. 그러면 협회가 하는 일은 몇 가지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협회는 모집은 안 된다고 했죠. 모집은 안 돼. 그럼 협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였어요. 손해평가와 통계 수집 관리는 가능하네요. 그죠? 두 개. 그다음에 공익법인, 그다음에 농고문에 위탁할 수 있더라. 이것도 잘 나옵니다. 어디든 기관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은 잘 나와요. 그죠? 시범사업은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어요. 그죠? 전국으로 풀기 전에 미리 한번 시범적으로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실시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죠? 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걸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느냐 볼게요. 시범사업은 누가 해요? 재해, 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장관의 허락을 받아서. 그러면 시범사업 하려면 장관한테 어떤 걸 제출하는지 볼게요. 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어떤 게 포함된 사업계획서? 대상 목적물이 뭐야? 보험 목적물이. 그러면 시범사업을 한 지역이 어디야? 전국이 아니라고 했죠. 일정한 제한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범사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을래? 그죠? 사업기간, 보험 상품,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원은 어디까지 할래?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시범사업이 끝났어요. 그죠?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장관들한테, 농장이나 회장한테. 그러면 이 사업 결과 보고서에는 뭐가 들어갈까?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보험의 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적, 그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거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거지? 사업이 중단, 연장, 확대에 관한 사항들. 상식적으로 쭉 생각해보면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죠? 어떤 보험 계약을 가지고 했고,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됐고, 그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고, 개선해야 될 게 뭐가 있지? 또는 사업을 중단해야 될까? 연장해야 될까? 확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업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를 농장 회장한테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재해가 났을 때 손해평가를 하고, 그죠? 보험금을 지급해요. 재보험 사업자가. 그러려면, 여기도 재보험 사업자도 일종의, 그죠? 보험 회사잖아요. 보험 회사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어?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 촉진, 결국 홍보죠. 가입 촉진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가입 촉진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전년도 성과 분석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보험 상품 운영 계획, 농업 재보험 교육, 홍보 계획,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의 개선 개발 계획, 그 밖에 농업 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네요. 당연히 가입 촉진을 하려면 전년도에 성과가 얼마만 났어? 그죠? 앞으로 이제 전년도에 얼마가 났어가 났으면 올해 이번 연도에 사업 계획은 어떻게 돼? 그리고 보험 상품 어떻게 운영할 거야? 그죠? 그리고 농업 재보험을 가입 촉진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들, 농민들 또는 어민들, 그죠? 이 사람들이 잘 알아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재보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홍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험 상품이 좋다면 막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많이 가입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험 상품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상품의 개선, 개발, 계획 등이 되고, 당연히 농업 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어떤 필요한 사항들도 다 포함이 되겠다. 그죠? 자, 이것을 언제? 매년 수립을 한대요. 매년 수립을 해서 재보험 사업자가 보고를 할 때 언제까지 보고해요? 장관한테 1월 31일까지. 아까 우리 그 농장 회장한테 재보험 사업자가 아니고 농고문이 회계 기금 제출하는 거 있었죠. 우리가 사업 성과 보고. 그죠? 그거는 며칠? 2월 15일까지. 농장 회장은 다시 누구한테? 기재부 장관한테 2월 말일까지 있었어요.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농장 회장한테 이거 가입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매년 수립입니다. 자, 잘 봐두시고 날짜 1월 31일까지. 이거 자꾸 이런 거 바꾸거든요. 이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좀 중요한 사항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한 번씩 나옵니다. 재보험 사업자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죠? 농장, 해장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재보험 사업자에 관한 건, 재보험 사업자가 이 고유식별 정보 처리,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있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거나 관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이때 주민등록번호 포함된 거 개인정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사는 딱 하나 타인을 위한 보험. 자, 그 다음에 농장이 농림축산부 축산식품부 장관이 그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거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손해평가사하고 관련된 거 말 수 있어. 어떤 거? 손해평가사의 자격 시험에 관한 거, 자격 취소에 관한 거, 그다음에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거, 그다음에 재보험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거. 요거 네 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시험이 잘 나오겠죠? 그쵸? 잘 나옵니다. 재보험 사업자가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죠? 맞죠? 여기 역시도 농림축산부 장관이 타인을 위한 보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 바꾼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규제의 재검토 볼게요. 자, 농장, 해장, 해당 장관입니다. 그죠? 손해평가인이나 손해평가사 자격 요인에 대해서, 그죠?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대요. 요거는 지금 손해평가인에 관한 거네요. 자, 2018년 1월 1일 기준에서 3년마다 한번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있네요. 그죠? 자, 이건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 말이 좀 어렵네요. 그죠? 자격 요인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의 자격 요인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입니다. 두 가지다 지금. 그죠? 손해평가 자격 요인은 2018 1월 1일 3년. 그죠?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17 1월 1일에서 3년. 그죠? 두 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나왔으니까 쭉 벌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벌칙은 7회 시험에 또 나왔었죠. 벌칙 과태료는 매년 시험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벌칙은 벌칙 한번 볼게요. 벌칙 중에서 벌금은 좀 큰 거다. 그죠? 벌금 한번 볼게요. 자, 벌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7회 때 나온 거 요거 나왔죠. 요거 제일 큰 금액 이거 나왔죠. 그죠? 자, 벌금 한번 볼게요. 보험업법에 따라서, 그죠? 금품 등을 제공했대요. 금품을 제공했대요. 또는 이를 요구해서 받은 보험 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금품 제공 안 돼요. 금품하고 관련된 거는 벌금이에요. 3년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죠? 이거 3천만 원, 이거 3천만 원, 이거 7회 때 시험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했대요. 그죠? 그죠? 모집을 한 자 또는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자. 그죠?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다 같네요. 3년 3천만 원, 1년 1천만 원. 그죠? 자, 3년은 금품 제공입니다. 금품 제공. 그죠? 다음에 1년은 그죠? 보험 모집할 수 없는 자가 보험 모집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손해평가한 거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구분하지 않고, 그죠?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재보험 사업자 있죠. 그죠? 재보험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 처리는 구분해야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금품 3년 3천만 원. 자,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손해평가.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험 모집한 건 1년 1천만 원. 회계 처리 구분하지 않은 거, 그죠? 500만 원의 벌금이고요. 방금은 벌금은 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서 여기가 쉬워요. 근데 벌금보다 조금 더 가벼운 거, 과태료 한번 볼게요. 벌금하고 과태료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 자,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험업법을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했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자, 그 과태료의 상세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한번 볼게요. 자,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 직원,
파산관제인, 그지? 그다음에 청산인, 각호에 해당되는 어느 해나 안 되더라도, 그죠?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어요. 보험업법을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한 경우, 그죠? 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고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네요. 이때는, 그죠? 그다음에 책임 준비금이나 비상위험 준비금 계상 안 했대요. 그죠? 자, 이때는 500만 원. 이때도 50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명령 위반 300만 원. 그다음에 검사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요때는 200만 원입니다. 근데 과태료는 나중에 쭉 개별 기준에서 쭉 다시 표로 이제 만들어져서 또 나와요. 책들 보면.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이거 두 개. 1000만 원짜리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발기인 이런 거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쭉 나오는 게 있죠. 그죠? 여기 발기인 나오는 거 있으면 과태료 500만 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명령 위반 300만 원, 검사 거부나 기피 나오면 무조건 200만 원이네요. 이 부분 다 300만 원짜리 다 외울 수는 사실 없거든요. 하지만 명령 위반이나 검사 거부 기피는 이걸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은 게, 요 과태료 요 부과하는 게 있어서 과태료 부과권자 있죠. 부과권자가 장관인 경우도 있고 부과권자가 금융위원회인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과태료 부과권자가 장관이에요. 근데 명령 위반하고 검사 거부 기피 행위 있죠. 요거는 과태료 부과하는 그 담당이 누구냐면 금융위원회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금액도 알아야 되지만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험업법을 위반해서 보험 안내한 자,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그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500만 이하의 벌금 중에서 또 상세 다시 볼게요. 보험업법 위반해서 보험 안내한 거. 네, 이 사람이 재보험 사업자가 아니래요. 그럼 500만 원. 최고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겁니다. 5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사람 300만 원.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 또는 거짓으로 제출했어, 이때도 300만 원. 저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거 따로 이제 몇 개만 외웠어요. 과태료는 1000만 원짜리 하나 외우고 200만 원짜리 외우고, 그죠? 그럼 500만 원짜리 두 개를 외웠어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는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해서 보험 안내한 건 1천만 원의 과태료지만, 그죠?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거 있죠. 아닌데 보험업법을 위반해서 보험 안내했어요. 그럼 500만 원이에요. 그럼 구분되죠.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업법 위반해서 보험 안내한 건 1000만 원.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거는 5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500만 원 두 개 됐잖아요. 그다음에 검사 거부 기피는 무조건 200만 원 하나예요. 하나.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는 발기인, 설립위원 이거 나오는 거 하나예요. 과태료. 그 나머지는 전부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짜리 하나 외우고 500만 원짜리 두 개 외우고 검사 기피 외우고 300만 원짜리는 따로 외우지 않았어요. 나머지 다 300만 원이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나는 300만 원짜리만 외울래? 나는 200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만 외울래? 그걸 이제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험에는 나옵니다. 자, 벌칙에 관한 거 쭉쭉쭉 이제 표로 만들어 난 거예요. 그죠? 자,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업법 위반해서 보험 안내한 건 1000만 원이라 했죠. 1000만 원.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거는 얼마요? 500만 원이라고 했죠. 500만 원. 재보험 사업자다 1000만 원. 재보험 사업자가 아니다 라 하면 500만 원. 자, 금지 행위 300만 원입니다. 자, 책임 준비금, 비상 준비금 계상하지 않은 거 이거. 자, 발기인, 설립위원 나온 거. 요 부분 지금 요거는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죠? 요렇게 연결되는 거. 책임준비금, 비상위험금 계상 안 한 거. 자, 500만 원은 이제 발기인 설립위원회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금. 요거 나오는 거 500만 원. 그죠? 명령 위반 300만 원이라고 했죠. 검사 거부 기피 200만 원. 서류 제출 거짓. 이거는 300만 원. 자, 골라서 외울 거는, 자, 저는 요거 두 개는 비교가 되잖아요.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업법 위반해서 보험 안내한 거 1000만 원. 사업자가 아닌 거 500만 원. 두 개 1000만 원, 500만 원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명령 위반하고 기피 행위 요거는 과태료 부과권자가 금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외웠어요. 명령 위반 300만 원짜리, 검사 거부 기피 200만 원짜리 외웠고요. 그다음에 발기인 나오는 거 있었죠. 책임준비금, 비상준비금, 비상위험금 나온 거 이거 500만 원. 그래서 나머지는 다 300만 원. 네.
어떻게 보면 실은 다 외우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암기 팁을 좀 만들어 갖고 외우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근데 꼭 시험에는 나오는 거예요. 7월 때 시험은 제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천만 원 이하의 징역 그거 나왔다고 했죠. 그죠? 금품 향응 제공. 그죠? 자, 재보험 사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보험 사업자는 사업자로 할 수 있는 거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보험회사, NH 농협손보라고 했죠. 농협중앙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산림조합 중앙회, 그다음에 수협은행 그 중앙회, 그다음에 수협은행 임직원들 다 되고요. 자, 공제 모집인으로서는 그죠? 농장 회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공제 모집인은 중앙회장이나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예요. 중앙회장이나 조합장. 요거 구분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거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그다음에 보험회사 임원 된다고 했는데 임원 중에서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보험 사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거 어디에? 자, 모집하는 거 또는 손해평가 업무 위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재보험 사업자가 위탁하는 거 볼게요.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수협, 업종별, 수협, 그 다음에 수협은 지구별이라고 넣었을 때겠죠. 지구별, 그죠? 지구별. 그 다음에 수산업 가공, 수산업 협동조합, 수협은행은 항상 포함된다고 했어요. 손해사정을 하는 업으로 하는 사람이 손해사정법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농장회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협회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모집이 되지만 이 비영리법인은 뭐만 된다고요? 손해평가만 된다고요. 그죠? 비영협회는 손해평가만 되더라. 그 다음에 통계 수집 관리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업무 위탁은 재보험 사업자가 위탁하는 거고요. 통계 수집 관리 위탁은 장관이 위탁하는 겁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제목에 있는 부분. 자, 장관이 위탁하는데 통계 수집 관리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들어가는 것은 통계 수집 관리 이거 하나 유일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 중앙회, 수협 조합 중앙회, 수협은행 여기도 들어가네요. 연구기관, 보험회사, 요율산출기관, 보험계리사,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되겠네요. 농검은 다 되겠습니다. 협회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협회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통계 업무, 통계의 수집 관리를 위탁하는 거. 그 다음에 손해평가 조사 의무가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요. 협회는 손해평가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요. 다음엔 손해평가 요령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손해평가 요령은 우리가 손해평가를 할 건데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게 손해평가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쭉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재보험 사업,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 그죠? 그 다음에 기금관리, 그죠? 그 다음에 과태료, 벌칙의 벌금, 그죠? 그다음에 우리 앞에 이제 손해평가사에 관한 부분들 쭉 많이 있었어요. 다들 시험에 이게 농업재해보험은 어디 한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지 않아요. 골고루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요점 정리에 있는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우리 약정 체결할 때 약정세에 들어가는 거, 재보험 사업을 체결할 때 약정세에 들어가는 것도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해요. 재보험 사업은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 손해평가 요령은 우리가 이 과목을 미리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과목 공부를 좀 하고 오신 분이라면 이 손해평가 요령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고, 난 처음으로 이거 1차를 먼저 공부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손해평가 요령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외울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출제 경향의 트렌드는 이 손해평가 요령도 중요시 되어서 여기서도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손해평가 요령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 따로 강의를 한 강 더 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의를 할 때는 그럴 수 있어. 제가 뭐 상식 쓰는 사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되죠? 하면 그때는 하고 이해가 돼요. 하지만 돌았으면 까먹는 게 그죠? 이 암기 과목들이죠. 그래서 반복 청취하시고 계속해서 쓰고 눈으로 보시고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들 가지시고요. 농업재보험이나 상법은 문제 많이 푸는 거, 특히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문제 보면 문제를 어떻게 바꿨는지, 단어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익혀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